서울 송영길 컷오프. 야당 경기 경선 스타트. 민주당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두 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재차 3차 얘기했잖아요. 송영길로는 안 된다. 자, 결국 이렇게 됐군요. 송영길 전 대표 대선 패배 책임, 박주민 의원 임대료 논란, 서울시장 공천 배제 컷오프. 박지원 비대위원장 부동산 책임 노영민은 공천, 송영길은 탈락, 국민 외면한 결정 바로 잡겠다. 또 갑자기 반발. 오늘 비대위 후속 논의 예정, 추인 시 공천 배제 확정. 이재명 기자,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는데 컷오프 결정된 거죠. 그러면 남은 게 박영선 후보입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은 안 됐다.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일단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 비대위원회에서 추인이 돼야만 이제 실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전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 탈락이 아니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지금 이제 충북지사에 단수 공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자체가 얘기한 거죠. 박 전 위원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은 배제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노영민 전 실장의 단수 공천을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그 문제에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전략공천위원이 이것을 비대위 추인도 전에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시켰다. 근데 자신은 반대했다. 그러니 당원들에게 비대위원들을 압박해서 설득해서 비대위에서 추인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일종의 잡음이네요. 잡음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의 문제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온 셈인데, 결국 그것 자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에 달려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친명계 당원들에게 비대위를 압박해달라.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다시 구제해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전 이 갈등이 서울시장 갈등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 문제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취재 기자로서 이런 질문 바로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공관위는 친명계의 추인 없이는 공천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추인 없이 공천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글쎄요,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작용을 많이 해왔던 것들을 과거에 많이 봤던 것 저희가요. 뭐 무공천했다가 이제 공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천 관련해서 당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셌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당원들의 입김을 내달라고 오히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입장에서도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 쪽의 당원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사실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니, 그럼 뒤집혀진다 해도 컷오프를 결정했다가 결국 당원들의 강한 압박, 친이계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 자기의 가도 될 수도. 당시 4.7 재보궐 당시 제가 개표 방송했는데 서울 전구 모두 다 오세훈 시장이 압승을 했었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그때 재보선 당시 기억하죠? 아유, 뭐 너무 좋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하고 있는데 표정을 좀 숨길 줄 알아야 돼요. 지지난주 정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저희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한 분으로서 공천 면접을 했습니다. 그렇죠. 면접할 때도 뭐 그 이상 편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편안하게 면접했습니까? 네, 너무 면접 보는 사람, 하는 사람 다 편안했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박영선 카드를 꺼내는 방법론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다. 저는 전용기 의원님 평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요. 전략공천위원회라면 송영길 후보를 컷오프하겠다라는 발표가 아니라 차라리 깔끔하게 박영선을 전략공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발표를 했어야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전략공천으로서 우리가 박영선 후보를 다시 한번 우리 당의 대표로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메시지, 그리고 재신임을 하겠다, 지난번이랑은 다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없으니 사람 없으니까 네가 나가, 이게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도 민주당의 굉장히 큰 자산인데 그것도 굉장히 깎아먹고, 지금 박영선 후보도 지금 등장하더라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승 카드다 이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남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올려야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민들께.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전략공천위원회가 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세훈 후보의 승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